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문화계를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영대 문화평론가와 함께할 텐데요. 일정상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음악도 전공이시기도 하시지만 뭐 문화평론가 맡고 계셔서 네. 성탄절 더 바쁘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다른 방송국에서 바로 오시는 길이라면서요. 방송 중에 호출을 받고 네, 또 제가 가톨릭 신자로서 네, 그러시군요. 이 정도는 또 거리가 있어도 해야 되지 않나 예. 하는 마음에 열심히 운전을 해서 지금 왔습니다. 근데 생방송 스케줄은 제가 맞출 수가 없어서 네, 녹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뭐 몇 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사실 좀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는데도 올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흠뻑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정말 사소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소한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방금도 등장하면서 비지가 이렇게 캐롤이 깔렸잖아요. 예. 거리에서 이제 캐롤을 쉽게 들을 수 없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 음악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심리 상태를 거의 만들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캐롤을 좀 틀지 못하는 것도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그 소음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캐롤이 들을 정도로 볼륨을 높이게 되면 업장에서 이게 소음 규제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틀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 없거나 혹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볼륨은 애초에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거나 뭔가 규제 때문에 낭만이 사라진 것 같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좋자고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캐롤이 안 나와서 우리가 분위기가 낭만적인 게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으로 그 교제를 다시 또 풀어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캐롤이 흘러나오고 눈이 흩날리는 이 뭐 예를 들면 명동 거리 예, 제 추억 속에만 있는 걸로 네, 추억으로 간직을 해야 되는 때가 됐네요. 네. 평론가님은 성탄절에 어떤 음악 들으십니까? 사실은 평론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듣는 음악이 있고 억지로 들어야 되는 연말결산이다 보면 또 시상식 시즌이기도 해서 그렇죠. 그 한 해에 나왔던 뭐 음악, 영화 이런 걸 다 또 몰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 듣는 음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만화인데 찰리 브라운 아시죠? 스누피. 예, 그 빈스 구아랄디의 트리오가 이제 했던 그 사운드 트랙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나이가 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넷킹 콜이라고 하는 멋진 가수가 있죠. 넷킹 콜의 캐롤 음반 즐겨 듣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저희 청취자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캐럴도 그 음악이 되실까요? 요 중에 없다는 게 이제 반전인데요. 우리가 캐롤하면 그냥 뭐 구주의 탄생을 노래하는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게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즐거운 한때 뭐 이런 걸 노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노래는 캐롤치고 아주 특별한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에요. 데이비 포스터라는 작곡가가 만들고 나탈리 콜이라고 하는 아까 그 네킹 콜 언급했는데 따님이죠. 나탈리 콜이 불렀던 Grown Up Christmas List. 그러니까 어른들의 크리스마스 소원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가사예요. 뭐 삶이 더 이상 뭐 파괴되지 않기를, 사랑은 끝나지 않기를, 그리고 전쟁은 시작되지 않기를 이런 정말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이런 거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기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조금 현실적인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뭐랄까요? 낭만? 착한 마음들을 표현한 정말 아름다운 노래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모셨지만 연말이기도 해서요. 올 한 해 이제 문화계, 뭐 연예계를 포함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평론가님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이게 꼭 좋은 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 포함되는 거죠. 다사다난이라는 말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나쁜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갖고. 그래도 좀 논란이 됐었던 거 한번 꼽아보자면 올 초에 그 작곡가 유희열 씨의 그 표절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는 굉장히 열심이지만 과연 그게 어떤 문제이고 실제로 정말 그랬는가 하는 거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것에는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런 반성을 많이 했는데 유희열 씨가 물론 그런 일 통해서 방송도 하차를 하시고 했지만 정작 전문가가
이 사건에 붙어서 과연 표절이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표절인가? 유의어리한 행위를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모방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여론에 등을 떠밀려서 혹은 남들이 비난하니까 나도 같이 비난하는 정도의 그런 일회성의 어떤 이슈몰이에 그쳤거든요. 네. 좀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연예인 관련 마약 사건. 너무 많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을 궁금해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기에 바쁜가? 이러한 우리가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져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은 없는가? 네, 선정적인 보도와 아니면 말고 쉽게 우리의 비난 같은 것들이 네. 또 누군가의 삶을 또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된 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까지 우리가 다 챙겨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챙겨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게 그래서 결론이 어땠나? 이건 관심이 없고 이미 사람들이 그걸 관심을 가질 즈음에는 이미 지나간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언론에 계신 분들 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입대, 군백기라고 하잖아요. 네. 군백기 와중에도 전성기의 인기를 뽐낸 BTS.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데뷔 7년 차가 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걸그룹으로서 인기를 다지고 있는 블랙핑크. 네. 또 재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아주 예. 축하할 일인데 이 두 그룹의 글로벌한 활약이 돋보인 한 해였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말하자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 용어로 환장하시죠. 롤드컵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네, 또 뉴진스가 또 주제곡을 부르기도 했고 예. 또 우리 팀이 우승을 하기도 해서 정말 뜻깊은 네,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만 공연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 특히 힘들었잖아요. 네. 올해 조금 살아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겨우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아직 여전이라는 말도 쓰고 싶은데 다 살아난 게 아니다. 네, 다 살아나지 못했고요. 실제로. 예. 그리고 사실 그 코로나 와중에 폐업을 하거나 이 업계를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 엔데믹이 됐다고 그분들이 돌아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가 회복한 거에 비해서는 손실이 훨씬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왕이면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보더라도 마스크를 안 쓰고 어딘가에 모여서 제가 뭐 최근에 공연도 많이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유롭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는 것만으로 어떤 응어리진 뭔가가 좀 풀리는 느낌은 있었다. 그래서 그쵸. 올해는 뭐 선방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놨고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회복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다만 또 그 공연의 부익부빈익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 같은 경우는 뭐 50만 원을 주고도 가지 못하는 공연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연들은 뭐 몇만 원 공연 티켓도 비싸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또 의견들이 있어서 적자를 감수해가며 해야 되는 그런 장비값 대관료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그냥 공연을 했다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예. 그런 또 공연 장인들의 또 푸념과 한숨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영화 얘기도 좀 해볼까요? 뭐 올해 서울의 봄 흥행이 정말 엄청나서 아마도 오늘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하지 않을까 할 것 같아요. 거의 확실시 되는데 올해 영화계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요즘 근데 서울의 봄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다른 영화가 잊혀졌어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올해 서울의 봄 한 작품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착시를 불러일으키는데 물론 굉장히 훌륭한 영화죠. 예. 네, 저도 뭐 올해 본 영화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무조건 뽑을 수 있을 만큼 흥미로운 영화고 서울의 봄이 참 흥미로운 게요. 우리 라떼는 말이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기 나온 뭐 등장인물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걸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린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이 영화가 그냥 선악의 구도 그 자체가 재밌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 나오는 뭐 그 누굽니까 황정민 씨와 그 정우성 씨의 그냥 그 대립 구도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몰입감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 때
연출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2030 세대의 마음을 잡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옛날 역사가 이랬어. 우리는 그걸 다 느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 젊은이들도 느끼지? 느꼈지? 느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는 어렵다. 사실 이게 난해하다면 난해할 수 있는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라니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오공화국 이런 거 열심히 봤던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지만 MZ세대들이 여기서 어떤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그거의 핵심은 영화적인 재미에 있더라.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노량도 또 기대가 되거든요. 네, 노량 전 보고 왔어요. 벌써 보셨군요. 보고 왔는데 나쁜 말 하면 안 되겠죠? 무난했다. 무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명량, 한산, 노량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본전도 찾지 못하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어쨌든 뚝심 있게 3부작을 완성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명량은 이게 별로였다, 뭐 한산은 이게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독이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좋아시키느라 조금 더 재밌게 풀 수 있었던 것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어쨌든 선방을 한 영화였다 이런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았던 영화들은 너무 많죠. 저 개인적으로는 괴물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예. 저는 너무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올해 가장 훌륭한 영화 중 한 편으로 꼽고 싶은데요. 그 정도로 꼽으세요? 네, 일단 괴물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어떤 영화일까? 근데 막상 영화를 보면 실시간으로 그 선입견이 무너지는 쾌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영화가 아니에요. 아마 누구라도 그런 반전의 쾌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주는 여운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우리 사회 일본 영화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라는 것들이 굉장히 힘 있는 내러티브였다. 사실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한국 영화도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잔상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또 같은 제목으로 일본 영화가 개봉을 했네 해서 저도 제목만 보고 보지는 못했는데 강력 추천을 해주시니 한번 봐야겠습니다. 괴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들어갔다가 영화 끝날 때까지 그 괴물이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쯤 그 괴물이 뭔지를 내 스스로 깨닫고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관객들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김영대 평론가의 추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내년으로 돌려볼게요. 내년에 주목해야 될 문화계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영화나 드라마의 부분에서는 이제 OTT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K 콘텐츠가 거의 세계적인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새로운 블록버스터, 뭐 범죄도시도 후속작이 개봉을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속 K 콘텐츠의 힘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 무조건 뭐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음악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현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없는 K가 없는 K-팝이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글로벌 K-팝 그룹 꽤 있죠. 오디션들이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 만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유사 K-팝이라는 것도 이미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뭐 빌보드 차트라든지 이런 심지어는 우리 가요 차트에도 한국인이 소속된 K-팝 그룹 한국인이 없지만 우리가 만든 K-팝 그룹 한국인도 없고 우리가 안 만든 K-팝 그룹 그리고 한국과 외국이 합작해서 만든 K-팝 그룹이 함께 경쟁해서 함께 차트에 오르는 아마 이런 진풍경도 저는 2024년에는 무조건 목격을 할 거다라고 감히 예측을 합니다. 이게 K-팝의 지평이 넓어지는 걸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도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는 문화를 우리 문화 이렇게 딱 가둬놓은 상태에서 우리 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즐겨주냐라는 그런 데 초점이 있었죠. 그런 게 초점을 맞추고 얼마나 팔았냐.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자부심, 우리가 전문용어로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뭐 재즈나 힙합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이 됐듯이 K-팝이 만들어낸 그 아이돌 음악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면 그거에 사실은 혜택은 우리가 보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주도권을 행사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유사품, 짝퉁과 경쟁해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점에 이제는 관심이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내년에 개봉하는 영화들이나 다른 전반 문화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거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개봉 영화 몇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디즈니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위시라는 작품이에요. 뭐 무조건 사실 좀 믿고 보는 게 있잖아요. 예. 디즈니 애니메이션. 요것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 1편에서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던 SF 대작이죠. 듄. 네, 모래 언덕이라고 하나요? 네, 듄의 2부. 네, 네. 파트 2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촬영 당시부터 역대 최고의 시리즈 중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벌써 듣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뭐 지인 피셜입니다만 네. 바로 범죄도시. 범죄도시의 4편이죠. 범죄도시 4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네. 저를 믿고 너무 또 나중에 원망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범죄도시 프랜차이즈에 또 기본 매력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매드맥스 사가의 새로운 작품인 퓨리오사.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하는 작품인데요. 아마 이런 작품들과 각종 또 OTT의 웹툰 기반의 네. 드라마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맞아서 김영대 문화평론가와 올 한해 문학의 이슈도 정리해보고 캐럴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Do you remember me? I sat upon your knee. I wrote to you with childhood fantasies. Well, I'm all grown up now. Can you still help somehow? I'm not a child, but my